세계 문명의 중심이 될 다음의 반도 페닌슐라는 코리안 페닌슐라이다. 이것은 아마도 한반도에서 남북 사이의 통로가 열릴 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 싶은 한국인의 정체성은 한과 정과 흥, 아름다운 살림의 힘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한국인의 미학과 영성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영화 웰컴 투 동막골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전쟁이라는 걸 겪어보지 않은 두메산골 강원도의 어떤 마을에 북한군과 남한군과 미국군이 다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리고 특히 거기에 있는 소녀 미친년, 그 소녀는 공격성이 없고 분별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의 이 presupposition, 그러니까 자기의 전제를 갖고 사람을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의 존재로 만나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죠. 너 네 머리에 꼭 꽂았지? 맞다. 사람들이 니를 미친년이라고 한다. 니도 그렇게 생각하나? 맞다. 나도 니를 미친년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영화의 북한군과 남한군과 미국군을 다 묶어주는 어떤 요정 같은 모습이 바로 그 소녀였어요. 분단된 나라에서 온 우리들은 그 소녀에게 배울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 싶은 한국인의 정체성은 한과 정과 흥, 아름다운 살림의 힘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한국인의 미학과 영성입니다. 요사이 한국이 대세입니다. 봉준호의 기생충, 정이삭의 미나리, BTS의 청춘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음악, 세계 최고의 디자인 회사의 모델과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블랙핑크, 전 세계의 드라마 팬들을 열광하게 하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 게임, 파친코, 그리고 손흥민의 예술 축구,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의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종교학자로서 이슬람 문화와 영성을 연구하러 1년간 세계의 무슬람 국가 17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들과 대화를 여는 열쇠는 한국 드라마, 노래, 그리고 전자제품, 화장품 등이었습니다. 터키,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등에서 여성들과 대장금, 겨울연가 이야기를 하며 급속도로 친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학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대한민국이야말로 바로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 국가라는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한국 내부에 얼마나 분열과 갈등이 많은지 속사정을 몰라서 저 사람들이 저러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찬드라 무샤파라는 유명한 학자가 자기네들이 한국을 이상국가로 생각하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첫째,
한국은 시민의 힘으로 참여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아시아 유일한 나라다. 둘째, 한국은 남의 나라의 자원을 뺏는 식민지 약탈을 하지 않고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대국을 일으킨 피닉스 같이 강인한 나라다. 셋째, 한류의 문화적 컨텐츠와 역량은 이제 세계 최고다.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는 시민의 힘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성공을 다 이루어낸 놀라운 나라이다. 어찌 우리가 당신들을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지 않겠는가? 찬드라 무사파의 아웃사이더 관점에 극도의 내부 분열에 항상 내 조국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후 저는 총균쇠의 저자 제럴드 다이아몬드와 2주간 세미나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UCLA의 세계적 학자이고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와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와 대화 중에 다이아몬드 교수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세계의 문명은 반도, 페닌슐라에서 태어났고 성장했고 소멸했다. 문명의 중심지는 옮겨간다.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될 다음의 반도, 페닌슐라는 코리안 페닌슐라이다. 이것은 아마도 한반도에서 남북 사이의 통로가 열릴 때 일어날 것이다. 남북이 협조하기 시작하면 코리아는 세계의 최강국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제럴드 다이아몬드라는 아웃사이더의 인사이트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난 여성학자로서 미국 아카데미아에 뿌리를 내리고 살며 얼마나 많은 순간 나 자신을 믿지 않았고 폄하했던가 그 순간들이 기억났습니다. 아무래도 원어민이 아니라 딸리는 영어, 서양식 교육을 받지 않아 수십 년이 지나도 어색한 미국 아카데미의 학교 풍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야 하는 나의 노력, 우리 역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내지 못하고 남 탓하며 계속 대립관계에 있는 남북 문제와 남한 내 수많은 갈등들, 빈부 차이, 젠더 혐오, 정치적 입장의 차이 등 참 많은 순간들에 나는 나 자신도 내 조국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내 영혼과 내 감정체의 상처들을 세계의 여러 힐링 스쿨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며 자가 치유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리치유사, 영적 가이드, 라이프 코치라는 자격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은 외부의 분열 갈등과 내부의 분열 갈등은 깊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이 얼마나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코리아의 분단이 나의 무의식 속에서 얼마나 내 자신을 분열되고 통합하기 어려운 인간으로 만드는지 저는 제 심리 치유 과정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모든 코리안들이 겪는 집단 무의식일 것이고 남한 사회에서 보는 많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내면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많은 한국인들의 무의식이 외부로 표현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체험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스탠 그라프라는 체코슬라바키아의 그 정신과 의사가 시작한 Holotropic Breathwork, Transpersonal Psychology 그 전통에서 3년 동안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하고 독일의 블랙 포레스트에 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분의 그 어프로치가 너무 레디컬해서 이게 사이콜로지에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은데 완전 좌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방법이 너무 무의식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닉네임을 웨스턴 샤머니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실수로 LSD를 가지고 스키조프레니아를 치유하다가 너무 치유 능력이 높은 걸 알고 LSD로 많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치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게 아주 센세이션이 돼서 하버드까지 갔고, 근데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학생이 LSD 하이에서 하버드 18층 옥상에 떨어져서 날랐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는 완전히 금지된 방법이었는데 유럽에서는 꽃이 펴서 LSD를 빼고 요깃 브리딩, 요가 숨쉬기와 그리고 전 세계 인디지너스 뮤직을 가지고 이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가 보이나 이거로 해서 자기의 상위자, 예수님이건 하나님과 부처님과 만나면서 자기 삶의 가장 깊은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빨리 푸는 그런 심리학적 전통이에요. 근데 제가 그 트레이너가 되려면 제가 정말 빡세게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독일에서 이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트레이닝이 이제 피크에 올랐을 때 제가 뭘 봤냐면, 여러분 블랙 달리아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 하던 예쁜 젊은 여자가 허리가 잘려서 창자와 이렇게 다 빼지고 피를 다 빼고 깨끗이 씻어줘서 LA의 그 다운타운 파킹랏에 이렇게 모델 포지션으로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녀의 그 상부하고 그 다리하고 사이에 10인치쯤 떨어져 있었고, 마네킹인 줄 알고 사람들이 갔다가 진짜 여자 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뭐 이거 말도 못하는 미스테리였고, 그리고 그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소설도 나오고,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서 그 살인자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였다,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였다, 그리고 그는 시리얼 킬러였다,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저의 무의식에 그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섭고 너무 놀라워서 통곡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관세음 보살, 그리고 그윈 타라,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시죠. 그분들이 제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 여자의 그 떨어진 허리를 붙여주시고 그 여자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무의식적인 여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어드바이저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한반도구나. 그 여자의 포즈와 한반도의 지형이 똑같구나. 그 여자의 허리가 떨어진 것과 우리가 허리가 떨어진 게 똑같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치유가 받으려면 한국의 허리가 다시 붙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세계의 평화운동과 노벨 평화상을 받은 평화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넴, 그리고 뭐 에디 디즈니 같은 디즈니 딸, 뭐 이 미국의 유명 인사들 30명을 모시고 워먼 크로스 DMZ를 얼가나이즈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서 여성 평화 회의를 하고 DMZ를 건너서 남한에 와서 시청에서 여성 평화 회의를 하였습니다. 아마 제 인생의 한 일 중에서 제 개인적인 치유, 우리 한국의 치유를 해서 한 제일 잘한 일 같아요. 바로 거기서 제가 이 웰컴 투 동막골 미친년이 되기로 결심을 했고, 정말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역량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모든 위대한 예술은 극도의 고통과 불 속을 통과하는 단련을 통해 연금술의 산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힘은 우리 조상들이 살아낸 집단 무의식의 힘입니다. 나는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혹은 집단의식을 한, 정, 흥
이라는 세 글자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5,000년을 살아낸 작은 나라. 우리는 5,000년 역사에 거의 3,000번 이상 외세의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침략을 당한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인간을 비인간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신분제도, 노비 시스템, 특히 조선의 유교와 함께 들어온 남존여비, 장이유서 등 가부장 제도의 그 시스템 안에서는 모든 소수자들은 고통받게 됩니다. 민중신학자들은 한을 부정의에 의해 인간성이 말살당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영혼의 암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화가 온 존재를 집어삼킬 것 같지만 싸우지도 못하는 시스템. 그래서 내 존재가 압력밥솥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하고 황폐하고 시한폭탄처럼 느껴지는 기분. 그러나 부정의를 정의로 바꿀 혁명을 일으키기에는 내가 가진 힘이 너무 없고 싸웠다가는 개죽음을 당하는 상황. 우리 조상들은 이런 상황을 너무 오래, 너무 많이 견뎌왔습니다. 그러면서 원한과 정환을 쌓아왔습니다. 원한은 이 생에서 복수를 못하더라도 죽어서라도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돌며 복수를 꿈꾸는 영혼이 되게 했고, 이럴 바엔 못 이기더라도 너 죽고 나 죽자 많은 밀란과 봉기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거의 많은 밀란과 봉기들은 시스템 속에서 힘있는 자들에 의해 진압되었고, 한국 역사상 가장 철학적, 종교적 농민혁명이었던 동학혁명도 그렇게 무참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피로 씨를 뿌린 저항의 정신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식민지운동, 반제국주의 운동, 반독재운동으로 한국 근대사의 꽃을 피웠고, 이제 남한은 비폭력 평화적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피플 파워의 상징 국가가 되었습니다. 원한의 표현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면 내면적이고 마음을 김치처럼 삭히고 삭힌 정화는 예술의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판소리, 대중가요, 춤, 미술, 연극, 영화는 한국인의 이런 깊은 정서를 작품 속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임숙에는 깊은 맛이 있어야 하고, 그 깊은 맛의 근거에는 여러 재료를 넣고 오래 끓인 육수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들의 예술의 육수는 우리 조상들이 온 존재를 갈아 넣어 오래 끓인 국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드라마가 그렇게 맛있고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강연하러 다니면서 한국 드라마에 심취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왜 그렇게 좋아요? 여러 답들이 있었는데 핵심을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인간의 감성과 감정을 너무 섬세하게 다룬다. 그리고 결국은 선이 승리한다는 희망적인 구도다. 따뜻하고 재미있다. 우리의 원한과 정환이 유럽의 포스트-워 작품 세계 같은 실존적 불안과 비관주의에 가득 찬 어두운 색채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과 흥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었던 조상들, 너와 내가 분리된 단독자, 타인이 아니라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같이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느끼는 따뜻한 마음. 여기서 우리의 측은지심과 삶의 연대가 일어났고, 우리는 그 힘으로 모진 세월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없는 친척이 오면 집에 갈 때 바리바리 싸서 보내고, 지나가던 나그네가 굶고 있다면 그들을 집에 들여 먹여서 보냈습니다.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게 정이라서 우리가 아직도 친일 역사 청산, 부역자 청산을 못하고 있는 단점도 있지만, 한국의 정은 서양의 love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참아버리지 못하는 마음, 마음에 안 들어도 보듬고 같이 가는 너그러움. 저는 가진 것이 없어도 친구가 오면 머리카락이라도 잘라 팔아서 최고로 제접하고 먹이고 싶어 했던 그 마음들. 매일 더치페이 나가는 서양인들이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오래 산 내 외국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상에 수출해야 되는 넘버 원 아이템은 바로 정이라고요.
자신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이렇게 한국인들처럼 따뜻하고 주려하고 오버하는 민족은 없었다고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지랖 문화입니다. 저처럼 외국에서 오래 혼자 살아온 사람은 한국에 갈 때마다 한국인들의 오지랖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도 느낌이 있지만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영혼이 메말라서 작년에 받았던 정과 오지랖이 그리워 한국행 비행기표를 사게 됩니다. 약발이 떨어져서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과 함께 지난한 고통 속에서 한국인들이 삶을 견디며 살아나게 한 다른 힘은 바로 흥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노동이 극에 달아 온몸이 너덜너덜해졌을 때 조상들은 동네 공터에 모여 막걸리를 들이키고 꽹과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난장의 시작입니다. 이 생에서의 우리 삶은 지난하고 고통의 연속이지만 이 순간만은 그 모든 것을 넘어 춤추고 노래하며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나의 인간으로서의 온전성이 회복되는 곳,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세상의 어떤 폭력과 억압의 힘도 나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온초적인 생명력을 죽이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바로 그 느낌 속에서 fully alive한 엑스타스를 경험했고 초월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한 울림이 됩니다. 인류학자 빅터 터너는 이런 상태를 커뮤니타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세상적 존재와 조건을 뛰어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신을 만납니다. 고속버스에서 내내 서서 춤을 추는 아줌마, 할머니들에서 싸이의 오빠는 강남 스타일, BTS의 Love Yourself에까지 이 흥의 힘은 흐르고 있습니다. 한정, 흥의 상중주의 한국인의 독특한 예술의 세계, 영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여기서 그 리얼리티를 저는 K예술, K영성, K스피리추얼리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 삼중주의 제목을 살림이라고 짓고 싶습니다. 살림은 한국 여성들이 대대로 해오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바느질하고 자식 키우고 병자와 노인 돌보고 같이 키우고 농사 짓던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비천한 노동으로 편화되었던 이 돌봄과 양육의 힘은 이제 다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힘 없이 살아남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우리는 이 힘 때문에 살아남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철학적으로 에코페미니스트입니다. 에코페미니즘은 자연과 해방과 여성의 해방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사상운동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에코페미니스트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살림이스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성의 집안일을 일컬었던 살림의 어원은 살려내다입니다. 살림이스트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정성을 들이고 만지면 모든 비실비실하던 생명들이 생명력을 풀으며 자라내고 색채를 띠고 커집니다. 자신이 가는 곳마다 처하는 공동체마다 생생하게 성명을 살려내는 모든 남녀노소는 살림이스트입니다. 이런 살려내는 힘은 내가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러 왔다는 예수의 비전과 모든 고통만 든 중생을 치유하려는 관세음보살의 비전과도 상통합니다. 살림이스트는 먼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신까지 살려내는 홍익인간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력은 더 커지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인의 정체성은 신의 정체성에 접근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정, 흥을 통해 생명을 주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문화와 영성으로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그 자리가 후천개벽의 자리이고 대동세상의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화와 영상을 체험할 때 새로운 운명의 시작은 한반도에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